안녕하세요. 조기선입니다. 저는 사람의 심리 중에서도 무의식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무의식을 활용한 마케팅 기법, 또 무의식을 활용한 자기계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의식 마케팅은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언컨시어스 마케팅이거든요.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으면서 행동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채 구매를 하고 있거나 또 재구매를 하고 있거나 소개를 하고 있거나 그래서 고객이 거의 뭐 신자처럼 고객 로열티를 높여 나가는 데 쓰는 기법들인데요. 이게 마케팅뿐만 아니고 광고를 하거나 뭐 정치할 때 그 정치가들이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의식에 호소하고,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뭔가 반응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을 말합니다. 무의식 마케팅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성공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좀 어디 높은 데 살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이렇게 무의식으로 그런 분들이 1층이나 뭐 지하에 살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성공을 상징하거나 뭐 고가의 상품을 판매해야 되거나 뭐 이럴 때, 특히 자기개발 분야에서 사무실을 그래서 고층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고층으로. 그래서 자기들도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소비자들이 여기 뭐 성공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 안에 예를 들어 뭐 천국은 어디 있을까 했을 때, 천국 그러면 위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거나 행복하거나 성공했거나 이럴 땐 다 위를 본다. 무의식적으로 위에 있을 거다. 그래서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높은 게 마치 성공의 상징처럼 우리 무의식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걸 잘 연출해서 마치 성공한 것처럼 연출의 효과가 더 극대되죠. 그래서 뭐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가 참 이 무의식 마케팅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들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냥 주말인데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넷플릭스를 봤다. 안 보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보게 됐다. 거기에는 우리 무의식을 사실 자극하는 어떤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얘가 다음화가 플레이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전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화를 보려면 또 찾아서 봤어야 됐는데, 지금 그냥 알아서 다음화로 연결되니까 나도 모르게, 나 의식으로 이제 그만 보고 싶어 하지만 너무 그게 편하거든요. 그렇게 뭐 다양한 분야에 마케팅뿐만 아니라 홍보 기법, 광고 이런 분야에도 많은 이 무의식 마케팅의 사례들이 있죠. 무의식 마케팅 뭐 다 물론 어렵겠지만 사람의 심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 판매를 하는 사람, 저도 그렇지만 내가 뭔가 판매를 하려고 하면 판매자의 입장이 되거든요. 내가 취급하는 그 상품에 푹 빠져가지고 그 상대의 마음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제가 내 상품을 팔 때도 그렇고, 또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오너들이 사실 자기 상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소비자들의 어떤 무의식을 딱 건드릴 만한 그런 키워드, 워딩 이런 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러니까 자기 업계가 아닌 다른 분야, 이 분야가 됐던 전혀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케팅 하는 사람 입장에서 향후 미래 사람들은 기존의 같은 방법으로 구매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쇼핑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점점. 사실 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마트 내지는 뭐 코스트코를 가서 굉장히 많은 그 물건들을 샀단 말이죠. 결제를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점점점.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런 불편을 감내하고까지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대로 쇼핑을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그 쇼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고통이거든요. 차를 또 뭐 운전하고 가야 되고, 그 길도 엄청 밀릴 거고, 주차하는 데만 해도 엄청 시간이 걸리고, 쇼핑하는 것 자체도 너무 피곤하거든요. 또 그걸 다시 들고 와야 되고, 참 생각해보면 너무나 그 고통이 큰, 쇼핑하면 고통이 먼저 더 떠오르게 되는, 우리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 점점 그런 식의 소비는 안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무의식적으로 이제 소비를 하게 될 거고, 기업은 계속 그 분야를 자극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소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쇼핑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저만 해도 지금은 사실 쿠팡 내지는 마켓컬리에서 주문을 하는데, 나의 그 주문을 했던 패턴들을 이미 빅데이터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한 일주일 정도가 되면 제안이 와요. 이제 계란, 고객님이 구매했던 내역. 그래서 정기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그런 필수품들 같은 거는 내가 이걸 주문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알람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 맞네, 그리고 또 주문을 그곳에서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구매 기존에 불편했던 부분들이 정말 신속하게 그게 개선이 돼서 제한이 되게 될 것이고, 소비자들은 점점 더 안 움직이고 손가락만, 또는 아예 손가락 움직이는 것조차도 귀찮은 거잖아요. 생각하는 것 자체도. 그래서 고객님은 생각하지 마세요. 알아서 주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시대로 흘러갈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점점 더 그 빅데이터가 중요해질 거고, 정말 빠른 서비스, 대응, 친절함,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뭐 사실 어떤 분야도 그런데요. 앞으로는 또 지식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리하지는 않거든요. 뭐 학벌이 좋던, 우리가 그동안에 이 정도의 학벌이고 뭐 이 정도의 지식을 갖췄다 그러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뭐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영역이 중요해지느냐? 그야말로 정말 인사이트는 직감일 수도 있고, 또 오감 다음에 있는 육감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육감은 그럼 인사이트를 그럼 어떻게 기르느냐 했을 때, 오감이 먼저 탄탄하게 길러지면 육감도 따라와요. 그래서 오감의 영역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뇌로 비유하자면 운의 영역이죠. 좌뇌가 아니고 운의 영역에 해당되는 나의 오감을 신선한 좋은 자극들로 계속해서 그런 자극들이 들어가게 되면 오감이 활성화되면서 육감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육감부터 어떻게 접근하기는 매우 쉽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오감을 먼저 자극한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을 보고, 또 좋아하는 어떤 사운드를 듣고, 또 좋은 아로마 같은 좋은 향기, 이런데 또 나의 후각을 노출시키고, 또 이렇게 촉각 같은 거 만졌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 그런 것들 자주 만져주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오감이 발달을 하게 되고, 이어서 육감, 인사이트, 이런 영역들이 좀 더 커지고 키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은 마케팅을 하기 전에는 통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내 머릿속에 그 성공한 사람들을 다니면서 통역을 하다 보니 머릿속에 엄청난 성공 노하우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가득했었고, 그래서 이제 마케팅 분야, 또 성공 전략 이런 쪽 일을 하다가 느낀 거는, 왜 똑같이 노하우를 배웠는데 어떤 사장은 그걸 잘 적용해서 성공을 해내고, 또 똑같이 배웠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을 못하고, 심지어는 그 노하우를 가르친 사람조차도 머리로는 알지만 또 그렇게 성공을 그 배운 제자만큼 성공을 또 하느냐,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너무 절실했어요. 그래서 노하우만은 아닌데 그러면 어떤 영역일까 했을 때, 그게 바로 그 사람 본질에
내면의 어떤 역량, 코어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점 보여지는 면이 아닌 보이지 않는 면, 그래서 무의식의 영역을 연구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무의식의 시대로 갈 거고, 오감을 넘어서는 영혼 내지는 뭐 육감, 인사이트,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매우 중요한 시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무의식의 영역도 들여다보고 개발해 볼 수 있고, 그렇게 좀 의식의 전환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